별아야, 전 좀 더 붙여야 할 것 같아. 애들 오면 금방 동날 거야. 네, 어머니.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부엌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별아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시 섰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 냄비에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입술에 닿는 뜨거운 온도만큼이나 가슴속도 답답했다. 시어머니 선영은 65이. 나이답지 않게 부지런했다. 아니, 부지런한 정도가 아니라 명절만 되면 거의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차례상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선영의 자부심이었다. 과일 깎는 방법부터 전 부치는 순서, 심지어 상 차리는 위치까지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다. 별아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 아니, 숙지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규칙이 튀어나왔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별아야, 배 깎을 때 씨 부분 좀 더 파내야 해. 조상님들이 드시는 건데 깔끔하게 해야지. 아, 네, 죄송해요. 별아는 다시 배를 들고 칼을 들었다. 손가락 끝이 시렸다. 찬물에 과일을 씻느라 손이 고바 있었다. 핸드크림을 바를 시간도 없었다. 명절 아침은 늘 이랬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니 때로는 밤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거실에서는 남편 현수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지시하고 현수가 따르는 구조였다. 상 위치를 옮기고 제기를 닦고 지방을 붙일 준비를 했다. 남자들의 일은 거기까지였다. 나머지는 모두 부엌에서 해결됐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손자 지훈이가 부엌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7살 난 아이는 아직 한복을 제대로 입지 못해 저고리가 삐뚤어진 채였다. 어머, 지훈아. 할머니가 줄게. 별아야, 너는 계속해. 선영은 손자에게 물을 따라주며 한복을 고쳐 입혀줬다. 그 모습을 보며 별아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정희. 올해 68.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혼자 간단히 차례상을 차리고 계시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간 줄곧 그래왔다. 딸은 시집을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어머니. 명절 때마다 괜찮아, 나는. 너는 시댁에서 잘해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별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별아야, 왜 그래? 손 베이겠다. 선영의 목소리에 별아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말해. 내가 할게. 선영의 말은 친절했지만 별아는 알고 있었다. 정말로 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절에 며느리가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큰 며느리인 자신은 더더욱.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차례는 9시에 지내기로 했다.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지만 할 일은 산더미였다. 저는 거의 다 붙였지만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고 과일을 모두 깎고 상을 차려야 했다.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작은 며느리 유진이가 부엌에 들어왔다. 결혼한 지 3년 된 유진은 아직 명절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선영은 유진에게는 비교적 관대했다.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배우면 되라는 시기였다. 유진이는 됐어. 아직 애기 어리니까 애봐. 별아가 다 하면 돼. 결국 별아 혼자였다. 늘 그랬듯이.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가을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별아의 마음은 왠지 무겁고 차가웠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자꾸 친정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지금쯤 혼자 상을 차리셨을까? 아니면 아직 주무시고 계실까?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었다. 선영의 눈치가 보였다. 자, 이제 찌개간 봐야지. 별아야, 국간장 좀 더 넣어봐. 네, 어머니. 별아는 국자를 들고 냄비 앞에 섰다. 김이 얼굴을 훅 끼쳤다. 눈이 따가웠다. 눈물이 나려는 건지 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명절은 언제나 이랬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만날 수 없는 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이는데 친정 어머니는 혼자 남는 날. 하지만 벼라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며느리는 시댁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또 견뎌내야 했다. 차례는 예정대로 9시에 시작됐다. 선영은 마지막까지 상차림을 점검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불렀다. 자, 다들 모여라. 시작하자. 현수와 그의 동생 현우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상 앞에 섰다.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봤다. 벼라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지루한지 계속 몸을 비틀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또 절을 올렸다. 의식은 엄숙하게 진행됐다. 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시부모님께 말씀을 올렸다. 1년 동안 가족이 건강했던 것, 아이들이 잘 자란 것, 모든 감사를 전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다. 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다. 모두들 한 해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는 농사가 괜찮았어. 비도 적당히 오고. 시아버지의 말에 현수가 맞장구를 쳤다. 다행이네요, 아버지. 작년엔 가뭄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는 진짜 속상했지. 하지만 올해는 괜찮아. 대화는 평화로웠다. 아무 문제 없는 명절 풍경이었다. 하지만 벼라는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갔다. 그릇이 비면 채우고 물이 떨어지면 따르고 누군가 뭔가를 찾으면 가져다 주었다. 벼라야, 김치 좀 더 가져와. 네. 벼라야,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해. 네, 금방 가요. 벼라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앉을 틈도 없었다. 겨우 한 입 떠먹으려고 하면 또 누군가 불렀다. 11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현수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딸 유림과 사위 도윤이었다. 원래는 오후에 올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어머, 유림아. 벌써 왔어? 선영은 반색하며 딸을 맞이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딸이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영은 사위의 손을 잡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어서 와,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아니요, 일찍 출발하느라 아직이에요. 그럼 빨리 앉아. 음식 많으니까 실컷 먹어. 선영은 기쁜 마음에 곧바로 며느리들에게 지시했다. 벼라야, 유진아, 애들 밥 빨리 차려. 네, 어머니. 벼라는 다시 일어났다. 겨우 앉아서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유진도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릇을 꺼내고 밥을 퍼고 국을 담았다. 전도 다시 데우고 김치도 신선한 것으로 꺼냈다. 언니, 괜찮으세요? 좀 쉬세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벼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금방 끝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 못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밥상을 차려내오자 유림과 도윤은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선영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많이 먹어.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고 다니지? 엄마, 잘 먹고 다녀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도윤이도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식탁은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벼라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물을 따르고 반찬을 더 가져오고 그릇을 치웠다. 유림은 밥을 먹다 말고 벼라를 바라봤다. 형수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앉지를 못했다. 유림의 눈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일은 계속됐다.
설거지를 해야 했고 남은 음식을 정리해야 했고 과일을 다시 깎아야 했다. 명절은 끝나지 않았다. 별아야, 과일 좀 깎아. 애들 후식으로. 네. 별아는 또다시 칼을 들었다. 손끝이 저렸다.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TV를 보며 쉬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명절 오후였다. 하지만 부엌의 별아에게는 평화가 없었다. 문득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별아, 잘 지내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별아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자신은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 별아야, 과일 다 됐어? 선영의 목소리에 별아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럼 빨리 가져와. 애들 기다려. 네. 별아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과일 접시를 들었다. 무거웠다. 과일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과일을 내온 별아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온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파에 등을 기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쉴 수는 없었다. 언제든 또 불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개그맨들이 나와 웃기는 내용을 하고 있었지만 별아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친정엄마. 별아는 어릴 적 명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자신.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들, 아버지가 건네주시던 세뱃돈, 오빠와 함께 뛰어놀던 마당.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빠는 일찍 결혼해서 처가 쪽에서 명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별아도 시집을 갔다. 결혼 첫 해 별아는 명절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 그건 안 되지. 시댁에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부터였다. 별아는 명절마다 시댁에서만 보냈다. 어머니에게는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다. 엄마, 나 잘 있어. 걱정 말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나는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 리 없었다. 혼자서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명절. 얼마나 쓸쓸하실까. 언니. 유림의 목소리에 별아는 고개를 들었다. 유림이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별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유림의 눈에는 형수의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 같았다. 물이라도 드세요. 유림이 물컵을 건넸다. 별아는 고맙다는 듯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유림아, 서울 생활은 어때? 별아가 화제를 돌렸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래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도윤 씨는? 걔도 바쁘죠. 뭐, 그래도 둘이 힘 합쳐서 잘 살고 있어요. 유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형수가 걱정됐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명절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자신이라면 견딜 수 있을까. 언니는 이모님 생각 안 나세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아니, 그냥 명절인데 혼자 계시잖아요. 별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생각 안 날 리가 없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없었다. 괜찮아. 엄마가 그러셨어. 당신은 괜찮으시다고. 하지만 유림아, 나 괜찮아. 걱정 마.
별아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선영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별아야 왔어? 이것 좀 도와줘. 남은 음식 용기에 담아야 해. 네. 별아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았다.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 선영은 남은 전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으며 말했다. 올해도 음식이 남았네. 작년보다는 덜 만들었는데도. 별아야, 너희 집에 좀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유리민에도 줘야지. 서울 가서 먹으라고. 그러세요. 별아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선영은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올해는 차례가 잘 끝나서 다행이야. 작년엔 술을 깜빡했었잖아.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네, 그랬죠. 그래도 별아, 내가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칭찬 같지만 동시에 부담이었다. 별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별아야, 내일은 친척들 온다. 저녁 준비해야 해. 네.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보내는 하루.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일까? 핸드폰을 다시 꺼내 엄마의 문자를 봤다. 별아, 잘 지내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하고 싶었다. 엄마, 보고 싶어. 가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별아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저었다. 참아야 했다. 견뎌야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녁 무렵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느슨해졌다. 차례도 끝났고 식사도 끝났고 이제는 각자 쉬는 시간이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바빴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점심에 먹었던 음식들을 다시 데우고 몇 가지를 추가로 만들어야 했다. 별아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그때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여보. 별아는 고개를 들었다. 현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현수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명절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설거지라도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그래도. 별아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영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해내기를 기대했다. 아들이 부엌 일을 돕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다. 장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별아의 손이 멈췄다.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굳어버렸다. 잘 계시겠지. 전화라도 해봐. 지금은. 왜?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현수는 답답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눈치를 보며 친정 엄마에게조차 전화하지 못하는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미안해. 현수는 결국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별아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현수는 한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을 나갔다. 거실로 돌아온 현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유림이 말을 걸어왔다. 오빠, 형수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응. 오빠는 괜찮아요? 뭐가? 형수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오빠는 괜찮냐고요.
유림의 말에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럼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형수님도 명절에 친정 좀 다녀오시게. 엄마가 그걸 허락하실까? 말씀이라도 드려봐야죠. 안 그러면 형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유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오빠네 부부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다. 만약 자신이 저런 상황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알았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 선영이 거실로 나왔다. 너희들 뭐하냐? 저녁 곧 될 거야. 네, 엄마. 선영은 TV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올해 명절도 잘 보냈네.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좋죠. 유림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과연 형수님은 내년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아니, 견뎌야만 할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벼라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모두들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역시 벼라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시아버지가 칭찬했다. 벼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우린 며느리 복이 많아.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선영도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벼라의 귀에는 그 말이 무겁게 들렸다. 칭찬이 아니라 부담으로. 식사를 하는 동안 벼라는 거의 먹지 못했다.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을 가져다 주고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랐다. 자신의 밥그릇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형수님은 언제 밥을 먹는 걸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먹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거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벼라는 또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림은 형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유림아. 너는 가서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유림은 고집을 부리며 설거지를 도왔다. 둘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오늘 친정 안 가도 돼요? 벼라의 손이 멈췄다. 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림아. 벼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다. 언니도 딸이잖아요. 엄마 보고 싶으시죠? 유림의 말에 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벼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유림 앞에서 우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며느리로서, 언니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미안해, 유림아. 내가 왜 이러지? 언니, 우셔도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유림은 형수의 등을 토닥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다는 것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벼라는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시댁에 대한 배신 같았다. 그럼 가세요. 오빠한테 말해보세요. 안 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언니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림의 말은 단호했다. 벼라는 고개를 저었다. 넌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그때 거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벼라야, 이리 좀 와봐. 벼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부엌을 나갔다. 유림도 따라 나갔다. 거실에는 큰 보자기에 쌓인 선물이 놓여 있었다. 사돈댁에서 보낸 선물이었다. 이거 정리 좀 해. 냉장고에 넣을 건 넣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어머니. 벼라는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과일, 한과 그리고 각종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보였다. 사돈댁에서도 참 정성이 많네. 선영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벼라는 선물을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선영이 다시 말했다. 별아야, 이거 정리하고 나서 부엌 좀 닦아. 바닥이 좀 지저분해. 네. 별아는 대답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온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또 일이 생겼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내일 아침 준비도 생각해도 친척들 오면 또 바쁠 거야. 네. 별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별아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좀 쉬게 해주세요. 쉬긴 무슨. 명절인데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여자들 일이야. 선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아들의 말을 끊었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별아는 선물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다. 보자기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사돈 어른이 쓴 편지였다. 사돈댁 식구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별아는 그 편지를 보며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계실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명절을 보내고 계실까?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은. 별아는 선물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별아의 목소리에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왜? 선물 다 정리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별아는 손을 꼭 쥐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도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별아에게 쏠렸다. 선영은 눈을 깜빡이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뭐라고? 저희 엄마 혼자 계세요. 명절마다 혼자세요. 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10년 넘게 참아온 말이 쏟아져 나왔다. 선영은 당황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늘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며느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죄송하지만 저도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방 안이 조용해졌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현수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유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형수님이 말했다. 참고만 있던 그분이 드디어. 선영은 한참을 별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이런 요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0년 넘게 한 번도 불평 없이 따라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별아는 고개를 숙였다. 용기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마주하니 다시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 엄마 혼자 계세요. 명절마다 혼자세요. 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선영 자신도 시집살이를 하던 시절 친정 어머니가 그리웠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참았다. 며느리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별아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명절에는 시댁에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야.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고.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지금 당장 가면 내일 준비는 누가 해? 친척들 오는데. 선영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별아의 마음을 헤아리는 논리는 아니었다. 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시댁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도 딸이라는 것을. 그때 유림이 나섰다. 엄마. 선영이 딸을 돌아봤다. 왜? 언니도 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도 누군가의 딸이라고요. 엄마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영은 딸의 말에 당황했다. 유림아, 넌 이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래. 명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언니가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도 참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언니는 명절마다 친정 엄마 못 보고 여기서 일만 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유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얌전한 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현수도 용기를 내서 말했다. 엄마, 저도 장모님 뵈러 가고 싶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한 번도 장모님 못 뵀어요. 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사위로서 인사라도 드려야죠. 현수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다니. 현수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명절에 처가를 가? 왜 안 돼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이 어쨌다고. 우리 집은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선영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TV만 바라봤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엌으로 피했다. 별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엄마는 혼자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오빠는 명절마다 처가에 가고 저는 여기 있고 엄마는 늘 혼자예요. 말을 하면서 별아는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명절이 뭐예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혼자예요. 매년 혼자세요. 별아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유림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선영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며느리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집안의 전통과 체면도 중요했다. 별아야. 선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유림이 다시 끼어들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외할머니 못 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림의 말에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 명절에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적이.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나도 그때는 참았어. 선영이 작게 말했다. 그래서요? 엄마가 참았으니까 언니도 참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엄마 세대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 세대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야 해요? 유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자신도 언젠가 결혼할 것이고 그때 형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선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힘들게 살았던 것을 왜 며느리에게도 강요하는 걸까? 정말 그게 옳은 일일까? 별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0년 넘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내가 잘해준 거. 하지만 이제는 제 엄마도 좀 챙기고 싶어요. 딸로서 제 도리를 하고 싶어요. 별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선영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10년 넘게 쌓인 그리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쉽게 허락할 수도 없었다. 집안의 체면과 전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별아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선영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별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다. 현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다. 유림은 형수의 손을 잡았다. 언니 잘하셨어요. 유림이 속삭였다. 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허락해줄까? 아니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 선영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의 눈물이, 딸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명절 저녁의 고요함이 느껴졌다. 선영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세 시집을 와서 처음 맞이했던 명절.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다. 친정 어머니가 그리웠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더욱 그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한마디에 선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후로도 명절마다 마찬가지였다. 친정 어머니는 혼자 계셨지만 선영은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엄마, 나 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명절, 선영은 그때도 시댁에 있었다. 며느리 도리를 다한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명절에 딸이 오지 않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때의 후회가 밀려왔다. 왜 가지 못했을까? 왜 시어머니 눈치만 봤을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그 명절, 왜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별아에게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며느리에게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나도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선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돈인 정희 여사도 생각났다. 몇 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웠다고 들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분이 명절마다 혼자 계신다니. 딸은 시댁에 가고 아들은 처가에 가고 혼자 남아서 명절을 보낸다니. 선영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어머니를 잃은 딸이었다. 그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데 왜 사돈의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전통, 체면, 원칙,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가?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다. 결정을 내렸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됐다.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별아와 현수, 유림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별아 앞에 섰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별아야. 선영의 목소리에 별아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별아는 눈을 깜빡였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어머니. 내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내 나이 때 친정 엄마가 그리웠어. 명절마다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지. 며느리니까.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명절에도 나는 시댁에 있었어. 며느리 도리를 다한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는 가셨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지금도 후회해. 그때 왜 엄마한테 가지 못했을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갔을 텐데. 별아도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은 걸 강요하고 있었구나.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너한테도 물려주고 있었어. 선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별아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 사부인 정혜 씨도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딸은 시댁에 가고 혼자 명절을 보내시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선영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다. 나도 엄마 잃은 딸이야. 그 마음 알아. 그런데 왜 사돈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거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선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유림도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별아야, 가거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사부인한테 가. 많이 외로우실 거다. 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어. 선영은 아들을 돌아봤다. 현수야. 네, 엄마. 너도 같이 가.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장모님을 뵐 수 있게 됐다. 선영은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별아야, 앞으로는 명절 때 우리 집에만 있지 마. 친정도 다녀오고 우리 집도 오고 그렇게 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별아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선영도 며느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10년 넘게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별아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10년 넘게 참았던 것들이, 혼자 삼켰던 눈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선영도 며느리를 안으며 울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친정 어머니가 그리워 몰래 울던 밤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전화도 제대로 못하던 날들이. 미안해, 별아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말을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내 마음을 헤아려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유림과 현수도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시아버지도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선영아, 잘 생각했어. 나도 사실 사돈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어. 여보, 딸 시집 보내고 명절에도 못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우리도 유림이 시집 가면 그럴 텐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림은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시집 가면 이렇게 될까? 하지만 오늘 일로 조금은 희망이 생겼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별아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에게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 가거라. 천천히 다녀와도 돼.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내일 준비도 해야 하니까.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하면 돼. 선영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별아는 감사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갈까? 응. 근데 애들은? 지훈이는 여기 두고 가자. 늦으면 힘들 거야. 그래, 그러자. 부부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과 선물을 챙겼다. 이거 사돈한테 가져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별아는 선물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인사했다. 유림도 나서서 과일을 더 챙겨주었다. 언니, 안부 전해드려요. 그래, 고마워 유림아. 언니 잘 다녀오세요.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유림의 말에 별아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다. 현수와 별아는 집을 나섰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친정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다. 차가 출발하자 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둑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명절 저녁의 거리는 한산했다. 모두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여보, 현수가 운전하며 말했다. 응,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별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이렇게 가는 거면 됐어. 고마워. 나도 장모님 뵙고 싶었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한 번도 못 뵀잖아. 엄마 많이 기뻐하실 거야. 별아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어머니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 별아야? 왜 이 시간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집에. 뭐? 지금? 응. 현수랑 같이. 곧 도착해.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다. 별아야 정말? 응,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래. 조심히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별아도 눈물이 났다. 엄마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별아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엄마를 만난다는 기쁨과 그동안 못 찾아뵌 미안함이 뒤섞였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같이 가줘서. 당연한 거지. 나도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현수는 운전에 집중하며 말했다. 별아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마운 사람이구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구나. 40분이 금방 지나갔다. 차는 친정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대문이 열렸다. 어머니 정희가 나왔다. 엄마. 별아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정희도 딸을 꽉 안았다. 별아야,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현수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위. 어서 와. 추운데 빨리 들어와. 정희는 반갑게 사위를 맞이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의 집답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혼자서 지내신 흔적이었다. 별아는 그 상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엄마 혼자 차례 지내셨어? 그래. 뭐 사진 앞에서 간단하게.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별아는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엄마 미안해. 내가 진작 왔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시댁 일이 바쁜데 어떻게 와.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별아는 느낄 수 있었다. 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사위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희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온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다. 어머님, 이거 시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받으세요. 별아가 선물을 건넸다. 정희는 놀라며 받았다. 사돈댁에서 이런 것까지 시어머니가 챙겨주셨어요. 별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안부를, 살아온 이야기를, 모든 것을 나눴다. 별아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정희는 딸과 사위를 위해 간단한 음식을 차렸다. 별아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이 맛, 이 따뜻함 얼마나 그리웠던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렸다. 별아는 엄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수는 옆에서 조용히 두 모녀의 시간을 지켜봤다. 별아야, 시댁에서는 괜찮니? 힘들진 않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보였다. 하루 종일 일했을 게 분명했다. 괜찮아, 엄마. 이제는 더 나아질 것 같아. 별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자신이 용기를 냈던 것,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허락해 주었던 것, 모든 것을. 정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돈댁 어른이 현명하시구나. 며느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다니. 응. 시어머니도 힘드셨대. 예전에.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살았지. 우리 세대는. 정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날들. 엄마도 그랬어? 그럼. 엄마도 너처럼 힘들었지.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 참는 게 미덕이고 순종이 최고였지.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야 해.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별아야, 내가 오늘 용기 낸 거 잘한 거야.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도 내 목소리 내렴. 며느리이기 전에 너도 사람이고 딸이니까. 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현수도 장모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별아한테 고생만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사위.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앞으로 우리 별아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꼭 그러겠습니다. 정희는 사위를 믿음직하게 바라봤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 정희가 손자를 물었다. 시댁에 두고 왔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됐다. 아침에 가서 보면 되겠네. 네, 엄마. 시간은 계속 흘렀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동안 못다한 말들이,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은데. 내일도 바쁘잖아. 별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더 있고 싶었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벌써? 응. 시간이 너무 늦었어. 정희도 딸을 보며 말했다. 그래, 가거라. 시댁에서 기다리실 거야. 엄마, 미안해. 더 있고 싶은데. 괜찮아. 오늘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정희는 딸을 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그래. 언제든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했다. 헤어지기 싫었다. 현수도 장모님께 인사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사위. 고맙다. 조심히 가거라. 정희는 대문 밖까지 나와 딸과 사위를 배웅했다. 차가 출발하자 손을 흔들었다. 별아도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차는 천천히 멀어졌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딸이 다녀간 흔적이, 사위가 앉았던 자리가, 모든 것이 정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참 좋은 명절이었다. 차 안에서 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은 고요했다. 여보. 응? 고마워. 정말. 나야말로. 내 덕분에 장모님도 뵙고. 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별아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앞으로도 자주 가자. 엄마 자주 뵙고.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였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현관에 작은 등이 켜져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별아는 놀라며 물었다. 잠이 안 와서. 너희들 기다렸어. 선영은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사부인은 어떠셨어? 많이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선물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래? 다행이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별아야,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 몰라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별아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내 나이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참았지. 그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으세요? 응. 오늘 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고마워, 별아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0년 넘게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렸다. 어머니, 저 내일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너만 하지 마. 나도 하고 유진이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별아야 앞으로 명절 때 친정도 가고 우리 집도 오고 그렇게 해. 양쪽 다 챙겨야지. 선영의 말에 별아는 눈물이 났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선영은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별아도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포옹이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자자. 내일 또 바쁠 거야. 선영이 말했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너희들도 잘 자라.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밤은 깊었지만 모두의 마음은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선영과 별아, 유진이 함께 부엌에서 일했다. 역할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별아야, 너는 나물 무쳐. 유진이는 과일 깎고, 나는 전 부칠게. 네, 어머니. 세 사람은 각자 맡은 일을 했다. 일손이 많으니 훨씬 수월했다. 별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별아야, 어제 사부인 많이 기뻐하셨다며? 선영이 전을 부치며 물었다. 네, 정말 많이요. 오랜만에 엄마 웃는 모습 봤어요. 그래. 딸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 선영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별아야, 오늘 저녁에 사부인 모셔와. 네. 별아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친척들 다 가고 나면 저녁 먹을 거 아니야. 사부인도 같이 드시라고 해. 정말요, 어머니? 그럼. 우리 집안 사람이신데 당연하지. 선영의 말에 별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를 집안 사람이라고 불러주다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당연한 건데. 유진도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좋겠어요. 이모님도 오시면 더 재밌겠네요. 그러게. 고마워, 유진아. 부엌은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일은 계속됐지만 무겁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현수의 삼촌, 고모, 사촌들. 집안은 금세 북적였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인사가 오갔다. 아이들은 방에서 신나게 놀았다. 지훈이도 사촌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점심 준비가 완성됐다. 큰 상에 음식이 차려졌다. 전, 나물, 탕, 찌개, 과일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자, 다들 앉아서 먹자.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별아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선영이 배려해준 덕분이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올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친척들이 칭찬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우리 며느리 잘 준비했지, 며느리요? 형수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야. 다 같이 한 거지. 선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화목했다. 식사 후 친척들은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동안의 안부를, 아이들 이야기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다. 오후 4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갈게요. 형님, 형수님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고. 자주 연락하자. 네, 그러죠. 모두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선영은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별아야, 이제 사부인 모셔와라. 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별아는 재빨리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혼자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다. 마음이 설렜다.
엄마를 시댁으로 모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40분 후 친정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벌써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엄마 준비하셨어요? 응. 조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꼭 오라고. 정말요? 어머니가 직접? 그래. 고마우시더라. 정희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별아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네. 엄마, 가자. 사돈댁 어른들 기다리실 거야. 두 사람은 차에 탔다. 별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희가 물었다. 별아야, 괜찮겠니? 내가 가도? 당연하죠, 엄마. 어머니가 초대하셨는걸요. 그래도 부담스러우실까봐.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별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 무렵 시댁에 도착했다. 별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왔어요. 엄마 모시고 왔어요. 선영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사부인, 어서 오세요. 사돈댁 어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선영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뭐요? 당연히 오셔야죠. 우리 가족인데. 선영의 말에 정희는 감동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불러주다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네, 사돈어른. 건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다. 분위기는 따뜻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선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올라왔다.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사부인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별아가 많이 도와줬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별아가 수고했네.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식탁은 화목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두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유림이 말했다. 이모님 다음에 또 오세요. 자주 뵙고 싶어요. 그래, 고맙다. 유림아. 저희 집에서 명절 같이 보내요. 매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유림의 말에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애들아. 너희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선영도 거들었다. 맞아요, 사부인. 앞으로 명절 때는 같이 보내요. 우리 모두 가족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댁 어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이 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모였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일들을, 아이들 이야기를, 앞으로의 계획을.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밤 9시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벌써요? 좀 더 계시죠? 선영이 아쉬워했다. 아니에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별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서 선영이 손을 흔들었다. 사부인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돈댁 어른도 안녕히 주무세요. 차가 출발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별아야,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죠, 엄마? 어제부터 많이 변하셨어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마음만 열면. 정희의 말에 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별아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집에 들어서니 선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내가 오길 기다렸어. 선영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별아야, 사부인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네, 우리 엄마 좋으시죠? 너를 잘 키우셨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선영의 말에 별아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모시고 와.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포옹이었다. 명절이 끝나갔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두 집의 문이 열렸고 마음의 벽이 무너졌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워질 것이다. 별아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현수가 옆에서 말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갈등을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졌다. 명절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되었다.